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수용률, 그리고 부등률, 그리고 부하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필기 전역공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지만 실기를 갔을 때 더더욱 중요한 개념입니다. 정기기설을 준비하면서 이 개념은 반드시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만약 이거를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암기를 하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실기에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나오면은 이걸 못 맞춘다? 그러면 실기는 떨어졌다고 봐도 될 정도에 나오면 반드시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 때부터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일단 수용률부터 볼게요. 자, 수용률. 여러분들 수용률의 공식을 보시면은 설비 용량분의 최대 수요 전력, 네,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외우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USB를 샀다고 합시다. USB를 샀는데 크기가 100짜리를 샀다고 해요. 100짜리를 샀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30만큼만 쓰는 겁니다. 30만큼. 요때 수용률이 어떻게 돼요? 전체 100 중에서 최대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다 넣어봤자 30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수용률은 30%가 됩니다. 또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집에 컴퓨터가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이 있고 히터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미치지 않고서야 에어컨과 히터를 같이 트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최대 수요 정력, 그러니까 최대로 사용을 해봤자 컴퓨터랑 에어컨 또는 컴퓨터랑 히터를 쓸 때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3개 중에서 2개를 쓸 때가 가장 많이 쓸 때다. 이렇게 해서 수용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한 66% 정도 나오겠죠.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변압기를 선정할 때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자, 여러분들이 지금 100짜리를 샀는데 최대 사용하는 게 30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매장에 갔어요. 근데 매장에 30짜리도 팔고 USB 크기가 100짜리도 팔고 있어요. 그럼 뭘 사야겠어요? 당연히 30짜리를 사는 게 맞겠죠? 왜? 당연히 경제적이니까. 굳이 100가지를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압기 용량도 100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딱 30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률은 변압기를 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부등률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부등률은 합성 최대 수요 전력분의 각 수용과 최대 수요 전력의 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식을 보면요. 이거를 그대로 외우면 정말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집에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산다고 합시다. 얘네들은 밥을 각각 1인분씩만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오전에만 밥을 먹고요. 한 친구는 오후에만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밥을 사러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 갔는데 1인분짜리 밥솥이 있고 2인분짜리 밥솥도 있고 3인분짜리 밥솥도 있고 이렇다고 합니다. 얘네들은 어떤 밥솥을 사야 할까요? 당연히 1인분짜리 밥솥만 사도 되겠죠. 왜냐면 밥 먹는 시간이 따르기 때문에 1인분짜리 밥솥만 사도 얘네들이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가족들을 보도록 하죠. 가족 4명이 산다고 합니다. 가족 A, B, C, D. 근데 이 가족이 별로 친하지 않나 봐요. 각자 역시 1인분씩 밥을 먹는데 전부 다 다른 시간에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가족 같은 경우는 몇 인분에 당연히 밥솥을 사야 될까요? 이 가족 역시도 1인분에 밥을 사도 전혀 사는데 지장이 없겠죠. 어차피 밥을 따로 먹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1인분을 먹는데 이게 1이라고 할게요. 1인분인데 A는 오전에 이렇게 먹고요. B는 오후에 이렇게 먹는다고 칩시다. 네, 얘가 B고 네, 얘가 A입니다. 자, 그럼 부등률을 구해볼게요. 부등률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자, 부등률은 합성 최대 수요 전역입니다. 부등률은 합성 최대 수요 전역이니까 합했을 때 제일 큰 게 뭐 1이겠죠, 당연히. 1분의 각각의 최대 수요 전역을 더한 거니까 1 더하기 1, 부등률이 2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겠어요? 부등률이 4가 되겠죠. 만약에 10명이 따로따로 밥을 먹어요. 근데 걔네들도 따로따로 밥을 먹으면 밥솥 1인분짜리만 사면 되겠죠. 걔네들은 부등률은 10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부등률의 뜻은 뭐다? 각각 서로 독립적으로 밥을 먹는 정도. 다시 얘기해서 전력 소비를 전력 기기가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하는 정도, 다르게 사용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서로 다르게 사용하면 할수록, 서로 독립적으로 사용하게 될수록, 서로 밥을 독립적으로 먹을수록 밥솥의 양은, 밥솥의 크기는 작아지겠죠. 따로따로 먹으니까 당연히 밥솥의 크기는 작아진다는 거죠. 변압기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서로 독립적이게 행동을 하면 할수록 서로 전력소 기기들이 다르게 다른 시간대에 사용을 하면 할수록 부등률의 크기는 커지고 변압기의 용량은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변압기 용량 공식 보시면은 설비 용량분의 수용률 그리고 부등률 이렇게 들어가죠. 뭐 역률 효율은 무시하고요. 자, 왜? 당연히 반비례죠. 부등률이 크면 어떻게 돼요? 서로 따로 밥을 먹으니까 밥솥은 조금만 사면 된다는 거예요. 요 개념 꼭 가졌으면 좋겠고요. 앞서서 변압기 용량을 구할 때 수용률을 곱해주는 것도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지금 설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짜리 USB를 쓰는데 우리가 30만큼 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0짜리만 사면 된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100짜리 사봤자 최대 30밖에 안 쓰니까 우리는 30짜리만 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비 용량이 100이고 그 중에서 수용률을 곱한 거니까 30이 되겠죠. 그래서 수용률이랑 변압기 용량이랑 이렇게 공식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부하율 가볼게요. 네, 부하율은 최대 수요 전력분의 평균 전력입니다. 부하율이 크다는 것은요. 부하율이 크다는 건 뭔 뜻하나? 설비를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다. 잘 쓰고 있다. 그리고 변동이 작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합시다. 네 칸으로 나눠서 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이죠. 미쳤나, 내가. 가을, 겨울이죠. 지금 에어컨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에어컨은 지금 봄에는 안 쓰다가 여름에만 써요. 여름에만 이렇게 쓰죠. 그리고 가을, 겨울엔 또 안 씁니다. 요만큼을 100이라고 할게요. 이게 에어컨입니다. 그러면은 에어컨의 부하율은 어떻게 돼요? 최대 수요 전력이 당연히 제일 많이 쓸 때가 100이고 평균 전력은 100을 4로 나누면 되겠죠? 25니까.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당연히 25%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컴퓨터를 예로 들어 봅시다. 우린 컴퓨터는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쓰잖아요. 50만큼 썼다고 합시다. 자, 이게 컴퓨터예요. 그럼 컴퓨터의 부하율을 최대 많이 쓸 때가 50이죠.
평균도 50이죠. 그럼 얘는 100%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하율이 컴퓨터가 더 높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당연히 유효하게 잘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변동이 어때요? 작죠? 일정하잖아요. 작은 변동이 일정하죠. 얘는 변동이 엄청 크잖아요. 여름에 확 썼다가 또 안 쓰고. 예, 요게 부하율의 개념입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설명한 거 잘 기억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